이번에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면은 제3자적인 위치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도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비 곡절을 따지는 것은 검사가 할 일이고 정치인은 정치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바짝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확실히 사과를 했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바짝 엎드렸고 여기는 이제 그래도 국민 정서라는 게 있는데 좀 일단 사과를 하고 근데 그게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도 봤는데 오늘 이제 월간조선 취재 결과를 보기 전에는 저도 윤 후보께서 아무리 결혼 전의 일이고 또 부인의 일이고 처갓집 일이지만 화끈하니 잘못은 잘못했고 제가 도의적 책임을 다치고 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진실을 규명해 가지고 법을 적용한 검사 출신으로서는 평생 검사를 한 분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걸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국회 부의장도 한 국회의원 사선을 했습니다만 저한테도 공격이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저 4번 구속돼가지고 4번 다 무죄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때마다 저는 사과를 하라고 욕을 할 때 내가 만일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은 아프리카의 최오지에 들어가서 평생을 봉사하는 심정으로 내가 생을 마치겠다. 봉사하면서 생을 마치겠다 했는데 저는 사과를 안 했습니다. 결국 잘못이 없는데 무조건 사과를 하라고 그래서 아무리 정치판이지만 내로남불이고 선동의 정치판에서 잘못한 사람 잘못을 분명히 전제하고 사과를 해야지.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의 일부가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겠죠. 조건이 없고. 그 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좀 돋보이기 위한 욕심으로 그렇게. 수상 분야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 그건 아직까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눈에 볼 때는, 눈높이로 볼 때는 아니, 뭐, 본인도 인정하고, 그게 죄라면, 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후보가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좀 사과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죠.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사과하는데, 이거 진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잘못됐다 하고, 시원하게 깔끔하게 사과를 하는 것도 이 판국에서는 이 의혹을, 과잉,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박 위원장님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선대위가 메모도 선대위가 돼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랄까 또 내외부의 그런 평가도 있고 이번에 김건희 씨 이 논란에서 보면은 아니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팀이 아직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서 구성한다는 거예요. 저쪽은 김혜경 씨야말로 선거의 달인 아닙니까? 몇 번을 치러본 사람인데도 그 이해식인가 국회의원을 구청장까지 한 사람을 부인실장으로 해갖고 다 언론 대응도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후보는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야말로 더 언론과는 아무런 그런 접촉이 적었던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반겨다시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대위는 뭐하고 있었고 캠프는 뭐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제가 맡은 분야는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 전략을 세우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이제 선대위 출범이 좀 늦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잘 될 겁니다.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될 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세우는 선대위 부서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웃음거리죠. 예. 어쨌든 이 김건희 씨 논란을 영향인지는 몰라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동안은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에는 컨벤션 효과 등으로 인해서 10% 이상의 차이를 이재명 후보하고 보였지 않습니까? 우위를 보였는데 그동안 엎치락 뒤치락도 했지만 끊임없이 꾸준히 뭐 오차 범위 내라도 우세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반전되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 보수 쪽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은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아니 글쎄 이제 정권 교체의 여론이 50%를 넘어가는데 예. 거기에 정권 교체를 이루게 할 사실상 후보로 현재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후보가 정권 교체의 여론에 20% 정도 밑돌고 있다, 20% 가까이 밑돌고 있다 하는 것은 좀 문제죠. 그러나 그러니까요. 과도한 의혹 제기와 의혹 공방으로 지금 나를 세다 보니까 예, 전부 다 이 후보나 저 후보나 찍고 싶지 않다. 이런 여론 또는 부동층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의혹이 정리가 되고 해소가 되고 또 규명이 되면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정말로 국정을 사심없이 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할 분이 누구냐 하는 본질적인 측면의 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윤 후보의 원래 국민의 기대가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 들어갔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당의 선대위 체제도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진흙탕 싸움 그것을 벗어나서 차별화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콘텐츠를 내놔야 합니다. 뭐 우리 맞죠. 박 위원장님 계시지만 윤석열 후보 공약 뭐 대표적인 거 한번 들으라고 하면 뭐 들을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킬러 콘텐츠도 내놓고 아 윤석열이가 집권을 하면은 나라가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그런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해요. 그게 지금 부족한데 뭐 관련 소관 사항은 전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사실은 계십니다. 제가 맡고 있는 동서화합 화해 특별위원회도 윤석열 후보가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역차별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네. 영원한 균형 발전을 반드시 시키겠다. 이것도 사실 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공표라는 것이 다 재탕, 삼탕 했고, 누구나 같은 후보 하고 있는 거 그러기 때문에 신선감이 좀 떨어져서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는 큰 그림으로 어떤 대한민국,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은 어떠한 섬김을 받을 것인지 이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더 자세히 더 확실하니 준비를 해가지고 실행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지금 자질구레한 정책 던진 걸 가지고 이건 각 부처에서 할 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갖다가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고 전부 다 저런 정책은 처음 들어본 정책이고 저 정책이 실행이 되면은 정말로 나라가 한글 탈퇴가 되겠구나 하는 정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 한바 이제 만들고 있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우선 사심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 부채를 가지고 측근들을 돕기 위해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권한을 또 남용을 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이건 없어야 되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한 번이 됐든 반번이 됐든 국민에게 공표를 하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그 신뢰의 국정 운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무슨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정이 얼마나 넓고도 깊은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만기 칠남식으로
각 부처 참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일방지 지시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독재가 되는 거고 예. 그것이 잘못된 국가 운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저희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전문가 실력자들을 등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건의받고 본인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실하게 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 의지, 이것이 정말로 믿음을 주는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100% 공감을 하고요. 정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비전은 결국은 지금 집토끼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중도 확장.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윤석열 후보 측 같으면은 합리적 진보 쪽으로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호남으로 확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35% 되는 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확 올라가려면 중도로서의 확장이 필요하고 호남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0.1%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박 위원장님이 맡은 위원회도 그런 역할을 합리적 진보로 가지 외연을 확장한다.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호남 민심은 어떻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호남에서도 상당히 호감을 갖는 분들이 많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거기다만 8, 90%를 밀어줘야 하냐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된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호남에 있는 식자층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국민의 고난과 탄식 이런 걸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정권은 교체해야 된다. 근데 정권을 교체하려면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겠냐. 그걸 좀 선정해 가지고 우선 지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호남에서도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호남이 홀대받고 냉대받지 않으려면 맹목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설득하고 호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호남에 대해서 홀대와 냉대를 막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호남도 이제는 어려웠을 때 호남이 가장 먼저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를 바꾸고 나라를 고치는데 역할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정말로 고치고 바꿔줘야 할 그런 중대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를 탄압을 했느냐 핍박을 했느냐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 대의가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사감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걸 다 버리고 용서, 화해, 협력과 통화 이게 중요하다 하는 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에 지금 호남이야말로 97년도에 DJP 연합을 하고 또 특히나 5.18 학살 세력이고 DJ에게 사형 선고를 했던 전두환 세력 등을 대통령 당선자로서 YS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해가지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사면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통큰 정치 보복 없고 용서 화해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런 호남,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호남이 변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래도 아무리 그런 정신도 중요하지만은 이 후보가 국정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 인간성이라든지 또는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부족하다 한다면 DJ 정신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지금 상대 후보가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참 상상할 수 없는 의혹의 몸통이 아니냐 하는 지금 여론이 확산이 있기 때문에 곧 이것이
여론의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되면, 민심의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되면 지지율은 반등을 하고 재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호남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지금 얻을 수 있다는 제가 뭐 50% 이상 주실 호남 분들한테 20%만 달라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또 그래도 뭐 올해 선거를 해보면은 20%만 지난번까지는 10%도 겨우 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대통령이 바꿔줘야 나라가 고쳐지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인식이 확산이 될 걸로 지금 보기 때문에 적어도 20~30%는 제 욕심으로는 목표를 세우고 최선 노력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북에 있는 유일한 무소속 다 민주당이잖아요. 호남은 이용호 의원도 지금 이쪽을 윤석열 후보 쪽을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20% 이상은 얻어야죠. 우리 호남 민심에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정말로 호소를 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살려야 됩니다. 새로 세워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한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80일이라고 하면은 800일도 더 많이 남은 것처럼 긴 세월입니다. 이 선거 기간에서는. 그래서 그간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또 지지율은 뭐 늘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적어도 시대 정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합니다만은 중장기적인 전망을 좀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들은 궁금한데, 그래도 국회 부의장이시고 4선 의원에 뭐 하실 거 다 하신 분이니까 이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다. 2014년, 2016년도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순천 구례 시민들이 이정현 당시 후보를 2번이나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순천 구례 시민의 위대한 선택이 지금 바로 발현이 돼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제가 개인으로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다만 정권을 교체해야만이 나라가 산다는 측면에서 정치 예비군으로서 제가 참전을 하고 있는데다가, 정권이 바뀌어진 다음에 또 호남이 또 맹목적인 민주당 후보 지지를 했다는 이유로 냉대나 홀대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노력과 제 비용을 들여서 보험 계약을 하고, 그 수익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호남인으로 하고 있는 보험 계약을 가입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또 이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으면은, 윤석열 후보는 호남이 섭섭한 점이 있는 군사 독재 시절의 또는 5.18 학살 세력이 장악했던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유스럽습니다. 또 대통령이 당선되면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대변혁을 시키고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부담과 신세를 진 일이었기 때문에 사욕을 채운다든지 측근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정농단의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호남을 위해서 제가 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고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박 위원장님의 진솔한 말씀에 많이 공감을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 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대선 전국의 전반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고 또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취지들이 판단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